라디오 녹음되는 방송은 다음 주에 실제로 춘천 CBS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가 그 인터넷 TV로 지금 생중계가 잠시 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ymcatv.kr이라는 그 한국 YMCA 전국 연맹에 있는 인터넷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녹화된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다시 보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강원도 교육감 선거를 맞이해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강원도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멀리 영월에서 속초에서 강릉에서 춘천에서 원주에서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춘천 YMCA 남궁재정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도 몇몇 은사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좋은 덕담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강원도 내 많은 지역의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이 초대한 이 자리에 바쁘신 시간 가운데에서 함께 자리해 주신 세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YMCA 협의회가 2010년 초대 민선 교육감 선거부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당선자 초청 토론회, 그다음에 이행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춘천 CBS 방송, 강원도 청소년단체 연합회, 강원도 수련시설 연합회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상, 선거법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회를 위해서 먼저 두 분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MCA 강원도 협의회 김원범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준 세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멀리서 강원도 각지에서 오신 우리 청소년들 오늘 자리가 앞으로 강원도 교육의 4년 동안을 이끌어 가실 교육감님을 뽑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인사말을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세 분의 후보를 초대한 주최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홍준여 원주 부건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간단한 인사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강원도 청소년 YMCA 협의회장 홍준여라고 합니다. 우선 이러한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생겨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청소년들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끝에 춘천, 속초, 원주 이 세 지역이 각 지역당 2개의 주제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해 후보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그런 생각에 저희 청소년들이 무척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습할 때는 훨씬 더 잘했었거든요. 네, 진짜 떨리긴 하나 봅니다. 저도 평소 같으면 이런 안내지 안 보고 있는데 저도 떨려서 오늘은 써온 거 읽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토론자 세 분 모시겠습니다. 춘천고등학교 이수림 학생, 속초여자고등학교 박소연 학생, 원주 부건여자고등학교 홍준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음은 학부모 패널로 참석하신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부모모임 강원지부 공동대표인 김진선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참교육학부모의 강원지회 회원님 김희용 회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실 춘천 CBS 정예현 아나운서를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 토론회에서 아까 홍준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참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께서 미리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진솔한 대답의 시간을 준비하신 3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진행의 순서나 발언의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병희 후보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선배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김인희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많은 청소년들, 또 학생분들, 학부모님 또는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공명선거, 유권자가 알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실천 약속에 대한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 앞에 놓여있는 그 서약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마련된 필기구로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 후보께서는 안전한 학교, 즐거운 공부, 돈 안 드는 교육에 대한 3대 공약을 말씀하셨고요. 김선배 후보께서는 안전통학버스 운영, 고교 상향 평준화 교육 시스템 구축, 미래창조학교 설립 운영을 공약하셨습니다. 김인희 후보께서는 강원교육사랑 천사장학재단 설립, 학교 통합 안전 시스템 운영, 학교 안전사고 등 제로 운동 추진을 공약하셨습니다. 서명이 끝나셨으면 그 세 분의 후보께서는 서약서를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저희 청소년 대표들과 함께 촬영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약속하시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후보님들 쓰시고 청소년들이 뭐 가운데 네네네네. 자, 여러분 앞으로 참 힘든 시간이 있으실 텐데요. 건강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약서는 저희 청소년들이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의 참 스승으로 강원도 교육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의 시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의 포부 생각하시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춘천 CBS 정예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방송과 강원 YMCA 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6.4 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4회를 맡은 CBS 기독교 방송 정예현 아나운서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조용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CBS와 강원 YMCA 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강원도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는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과 학부모 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4년 동안 강원 교육을 이끌고 갈 적임자를 어떤 후보가 맡아서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에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은 전국 YMCA에서 운영하는 지금 인터넷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인터넷 TV를 보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춘천 CBS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0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녹음으로 방송이 되고요. 영동권, 영동 CBS입니다. 강릉에 있는데요. 20일 낮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역시 녹음 방송된다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원도 교육감 후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 규정에 따라서 진행됨을 여러분께 또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진행할 패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교육감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는 오늘 토론회는 학부모 2분 그리고 3명의 청소년으로 패널을 구성했는데요. 먼저 청소년 패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림 학생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인사말을 했었죠. 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홍준여 학생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소현 학생, 예,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학부모 패널 2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회 강원도지부 김진선 공동 대표세요.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참교육 학부모회 강원지회 김희웅 회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 후보 3분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리 배치와 순서는 미리 추첨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민병희 후보입니다. 예. 2번은 김선배 후보십니다. 그리고 김인희 후보께서 3번째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패널과 3분의 후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오늘 후보들의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즉 기조 연설을 먼저 2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패널들을 질의가 있겠고요. 후보자 상호 질의 순서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패널들의 질의 순서가 있겠고요. 또 한 번의 청소년들의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숙지하시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컴퓨터에 큰 시계가 보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후보 모두 발언 시간이 되겠습니다. 2분입니다. 주어진 시간 2분이고요. 먼저 추첨 순으로 민병희 우리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잘 모르시나요? 청소년 YMCA 대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교육감 후보 민병희입니다. 이 자리에는 3번째 같아요. 4년 전에도 한번 토론을 했었고요. 반갑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체적인 자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내가 왜 교육감을 하는가라는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에 교육감 선생님이란 말을 주셨습니다. 아, 바로 그거로구나. 강원교육에 책임을 지는 행정의 총수이지만 그것은 선생님 입장에서 하라는 것이로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두발자에 주려고 애를 썼어요. 두발자에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아닙니다.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여러분들 두 발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바로 두발자유입니다.
그걸 바로 자기 주도적으로 사유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자는 것이죠.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정말 가만히 있으라 하는 그 말에 정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얼마나 통탄합니까? 잘못 가르친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이제 절대 잊어서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교육, 주체적인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어떤 교육감이 진짜 훌륭한 교육감인지를 가늠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병희 후보였습니다. 시간 아주 잘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김선배 후보께서도 주어진 시간 2분입니다. 예, 모두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후보 김선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청소년 여러분들, 사실 대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또한 우리 원주 지역, 속초 지역, 춘천 지역에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모두 발언을 하신 우리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 현재는 민병희 후보님입니다. 후보님과 당당하게 경쟁해서 강원 교육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진정한 강원 교육의 미래를, 푸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참사를 통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대학의 조교, 대학의 교수, 또 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저는 42년 동안의 현장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한 무엇을 열망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가 강원도 교육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훌륭한 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배 후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인희 후보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죠.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등학생들도 와 있을 것 같지만 또 대학생들도 오신 것 같아요. 모두를 만나고 반갑고요. 우리 학부모님도 반갑습니다. 짱기몰이라는 얘기 아시죠? 짱기몰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 많이 쓰는 말, 짱나, 귀찮아, 몰라. 하필이면 이게 짱기몰이 됩니다. 이런 말 많이 쓰시면은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요새 또 어머니들도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뒷바라지하면 굉장히 힘드십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힘들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럴까요? 바로 이것은 이런 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문화 실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 앞서갔는데 문화가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복지한다고 밥을 먹여줬는데 사람들의 의식은 무기력하고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무책임하고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사고 하나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국민을 보호해 줍니까? 바로 이게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우린 다시는 이런 교육이 되풀이돼서 안 됩니다. 외형적인 것만 번지르하게 시키는 교육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 보수 싸우지 말고 세대 간 싸우지 말고 또 학생 교사 싸우지 말고 같이 하는 거예요. 비빔밥 같이 어우러서. 비빔밥 아시잖아요. 우리 나가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비빔밥이 요새 기내식으로 많이 유명해져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맛을 가지고 비벼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그게 화학과 통합의 교육입니다. 제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강원교육은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교육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는 어지린자 빛나리 사람이 희망이다. 인입니다. 김인희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와대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 짜귀몰 신세대 감성을 갖고 계신 세 분의 후보의 모두 발언을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 순서로 우리 청소년 패널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분이고요. 후보들께서는 1분 30초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 청소년 대표 원주 북원여고 홍준여 학생 먼저 질의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홍준여입니다. 제가 진로와 자유학기제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후보자님들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보다 효율적이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 답변은 먼저 2번 김선배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인희 후보, 민병희 후보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홍준여 학생 고맙습니다. 정말 장래 그 진로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공고교육과정에서 바로 이 중고등학교의 그 학생들이 미래의 자기 진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야에 대한 학습 내용이 교육과정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일단 그 다양한 그 경험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그 다음에 한 발짝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점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때는 저는 적어도 1학년 때 구체적인 자기 학과를, 대학에 갈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생들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학습을 해야지만 장래에 자기 직업으로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해 주셨고요. 이번에 김인희 후보십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사실 대학생한테는 어떤 진로를 가르쳐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있죠. 사실 죄송하지만 자, 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가 4월 7일 날 이런 공략집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가면 있을 겁니다. 요 안에 보면 제가 화합인해 가지고 교육 이야기라고 4월 7일 날 공략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우리가 진로 지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학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진로가 결정이 되는 형편이에요. 근데 원래 뭐가 돼야 됩니까? 진로가 먼저 결정이 되고 진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근데 저희 학교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설계 학교라는 것을 제가 여기 공략집에 냈습니다. 인생설계 학교는 뭐냐? 여러분이 초등학교부터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같이 설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합니다. 자유학기제에 있다 얘기하겠지만 자유학기제에서 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가 꾸준하게 자기를 인생을 포트폴리오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걸 바꾸겠습니다. 진로가 우선이고 진학이 뒤따라가는 그런 둘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치시려면 좀 크게 치시고요. 예, 이번에는 민병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진로 교육이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제가 바로 말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시드니 말랜더라고 하는 사람이
진로교육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서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육감실 문에 시가 한 편 적혀 있어요. 박방의 흙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길바닥에 떨어진 하찮은 흙덩이도 씨앗을 품으면 앉음새가 달라진다. 땅이 되어 앉는다라는 시입니다. 하찮은 흙덩이도 씨앗을 품게 하면 땅이 되어 앉는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가슴에 씨앗을 품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도적인 삶과 학습과 방향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스스로 꿈을 꾸게 해야지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꿈을 꾸게 하면 악몽이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가 2016년 개교로 속초에 강원 학생 진로 교육원을 설립합니다.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에서는 진로 동아리 육성과 자유학기제와 필요한 그러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박수. 예. 진로 지도에 대한 청소년 패널에 대한 세 분의 새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속초 청소년 대표로 나온 속초여고 박소현 학생의 질의입니다. 이번에도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소현 패널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후보님들께 청소년의 참여와 안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에 관한 질의인데요. 청소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며 학생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나 학생 전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학생의 대표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인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네네. 예. 박수현 학생 고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지금 박수현 학생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여기 민주주의는 어떤 간에 절차도 중요하고 또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결과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먼저 중요시하고 과정 묻지 않는 그러한 반민주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가 토의 문화, 토론 문화가 너무 적습니다. 요거 제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보면 HR이라는 좋은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HR은 맨날 찬밥 신세고 뒷전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대로 기능을 살려놓겠습니다. 지금 박소연 학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생 자체가 법제가 되는 거 요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죠. 요거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해서 임기 4년 동안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길을 대폭적으로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참여적 민주주의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모두 참여해서 함께 아무래해서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소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민병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박소연 학생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법제화, 학원이 참여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 하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인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주장하면 안 돼. 그게 지금까지의 학교 문화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감으로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선생님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 청소년 교육의회를 만들어서 청소년, 바로 여러분들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틀을 만드는 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담아서 아름다운 강원교육을 한끌에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선배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박소연 학생, 평소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이 그 학교 운영에 제대로 그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저도 학생 시절에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참여와 소속감을 인정받을 때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또 균등하게 모두가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내놓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그 소통이 우리 학교 교육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로 앞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소통만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청소년 패널의 질의였습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세 분의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패널 세 번째 순서가 되겠는데요. 춘천 청소년 대표입니다. 춘천고등학교 이수림 학생인데요.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림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청소년 인권에 관한 질의입니다. 청소년 인권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부분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은 후보님들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방적 활동이 부족하여 학교 내에서 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직접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상황적 정보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방관하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의였습니다. 민병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마하트마 간디가 1925년에 한 90년 전에 사회의 7가지 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 없는 교육입니다. 이 처벌이나 이런 것만 강화시켜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들을 소중한 인간으로 존중해 줄 때 내가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입시 경쟁 교육이나 차별적인 학교 문화로 인해서 바로 폭력의 씨앗이 자라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과는 협력을 하고 경쟁은 나 자신과 어제의 나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폭력 예방 디자인을 통해서 학교 구석구석을 이런 빈 공간에 학생들을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발산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한다,
소통이란 말은 뚫을 소자입니다. 그 벽을 뚫어서 통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 폭력이 없어지고 우정이 싹트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네. 김선배 후보님,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뭐 좋은 대안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 이수림 학생 질문 고맙습니다. 저는 이 학교 폭력 문제는 꼭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다 이 폭력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러한 신념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매를 맞고 들어오면 아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왜 매 맞고 들어오냐고 난리가 나죠. 때리고 들어오면 아빠 엄마가 잘했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제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가정교육서부터 우리가 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두 번째로 예방교육입니다. 폭력을 한번 행사되면 그 다음에 그 뒤의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소개하면 우선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배려하고 나누는 공동체 생활, 즉 클럽 활동이나 이 동아리 활동을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늘 어디에서도 함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건이 뻥 터졌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인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3년 동안 학생 폭력으로 학생이 간둔 학생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2,249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보면 자살률 음질이 전국 1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수치가. 그만큼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교 예방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점점 사회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사전에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사회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선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원칙 중심의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마저도, 교육감이 될 저마저도 원칙 중심의 사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 모범이 여러분들 스스로 같이 함께 동참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4월 7일 날 발표한 이 자료에서 보면 학교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학교 안전 안테나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안전 안테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위해적인 어떤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했거나 그럴 때 학교 안전 안테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눌러만 주면 저희들이 늑다같이 달려가서 여러분들 보호해주고 여러분들 편하게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첫 질의 순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상호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후보께서는 한 명의 후보를 선정하셔서 질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0초입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먼저 시작을 하시겠는데요. 우리 민병희 후보께서 어떤 후보를 먼저 지목하셔서 질문해 주시죠. 예.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우리 선배님한테 질문을. 학교는 동기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위여서 선배님입니다. 흔히 김선배 후보님을 보수 후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 추진 모임의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민병희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강원 교육이 학생 중심으로 흘러가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강원 교육이 학생 중심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선배님께서. 네. 예.
김 선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 중심 교육으로 흘러가는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 교육의 신조가 모든 학교 교육은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마 잘못 들으셨거나 보셨을 텐데요. 왜 학생 중심 교육이 중요하냐면 역시 교육의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입니다. 주체적인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자기 주도력을 갖고 학습을 설계하고 자기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민병희 후보님께서 아마 잘못된 자료를 좀 갖고 질문을 하시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뭐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잘못된 자료나요? 제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후보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말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혀 그 근거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2년 동안 교단에서 늘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제가 생활해온 것은 동료들과 학생인데 늘 학생들과 교육적 교감을 나눴습니다. 학생이 중심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여기 참석한 청소년들은 절대 거짓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현장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시는데요. 예, 이번에는 김 선배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먼저 우리 민병희 후보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민병희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병희 후보님께서는 학력 저하, 우리 강원도 이 학력 기본 학력과 보통 학력이 2013년도 평가에서 말 그대로 꼴찌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에 민병희 후보님께서 대학의 진학률이 우리 강원도가 7위니까 학력 저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결국은 대학의 진학률이 그것이 학력의 진실이 아닌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일반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보면은 강원도가 62%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40%입니다. 그러면 학력이 서울보다 우리 강원도가 더 높다는 말씀인지요? 여기에 대체로 선진국의 예를 들면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입니다. 네,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정말 학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 선배 후보님이 강원교육 꼴찌 이런 얘기한 근거는요. 일제고사라고 하는 학업성 추도 평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방문할 때 교장 선생님께 딱 두 가지만 본다고 얘기했어요. 학생의 표정, 선생님의 모습, 얼마나 즐거운가, 행복한가. 이것이 기준이다. 성적 보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낮습니다. 지금 김선배 후보님 예비 홍보물에 대구교육청을 학력 우수교육청을 꼽았어요. 대구에서 한 해에 10명 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 비관으로. 그걸 원하십니까? 강원도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아이들이 강원도의 학생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임교육감 3년 평균과 제 3년 평균에서는 학업성 지도 수준 미달 학생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다 시도와 비교하니까 그렇죠. 저희는 오히려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 맞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지난해에 전국 7위, 도단위는 3위였어요. 올해는 더 좋습니다. 지난해보다. 그 발표가 나오면 더 좋을 겁니다. 자기 원하는 곳에 모두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공부해서 즐겁게 공부하고 원하는 진로를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배 후보께서 혹시 보충 질의를 뭐 짧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민명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제고사로 한 번의 평가라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국적으로 시험을 본 기초학력 평가입니다. 이 기초학력이 결국 우리 모든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본학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네. 이 일제고사가 어떻게 모치는지 아시죠? 이거를 강요하게 되면요, 교육 파행이 일어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게 하고 문제풀이 반복 학습하게 되고, 이 교육과정 파행을 원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제고사에 관해서 저는 모든 학생들을 일제히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 얼마나 성취가 이루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1대1 관계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짧게 그러면은 네, 자꾸 후보님께서는 일제고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초학력은요, 이게 진단평가의 성격을 갖는 매우 중요한 평가입니다. 내가 도대체 기본적으로 학력의 어느 부분에 소속되어 있나, 이거를 묻는 평가입니다. 만약에 이 말은 뭐냐면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진단 없이 바로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그 정도면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예, 더 이상 답변을 원하시나요? 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김인희 후보께서 어떤 분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왕에 선배님한테 질문했으니까 선배님한테 또 하겠습니다. 아, 선배님. 예. 자, 어쨌든 두 분 간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진실은 차차 밝혀질 것 같지만은, 어떤 분은 예전에 그 자율학습, 보충학습 안 시킨다 그러더니 지금 보충학습, 자율학습이 있어 고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진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고요. 저는 김선배 우리 후보님께 질문하시는데, 헌법 30조 4항에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선배 후보님께서는 교육감은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야 되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육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출마 때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화학과 통합의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새 빨간 잠바 입고 계속 다니셨어요. 빨간 잠바가 왜 빨간 잠바 입느냐 그랬더니 무슨 당을 사칭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정렬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당이 하얀 색깔로 옷을 바꿨는데 그럼 또 바꿔 입을 건지, 왜 정당에 기대어서 교육감 선거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교육법 31조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선배 후보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진실인 거죠? 그것부터 묻고 가겠습니다. 아까 좀 그 민병희 후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인가요? 질문?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참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어떻게 예, 하여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떤 특정 이념에 기대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교육의 본질은 모든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는 정치 권력자들이라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그러한 정치 집단과 결탁하거나 동조해서 한쪽 날개만을 갖고 교육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편향교육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잘 아시다시피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립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생하기도 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새가 나는데 오른쪽 날개가 보수입니다. 그러면 왼쪽 날개는 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가 균형감을 가졌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4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사는 가장 훌륭한 교사의 자질은 열정입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이 열정이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헌신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제자들에게 제가 교육대학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그 교육대학에서 교수로 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예비 교사들에게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지금 학교에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까지 전 얘기를 합니다. 네, 시계가 멈췄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혹시 우리 김인희 후보께서 또 예, 두 번째 질문에 빨간 잠바의 사나이 모습을 연출하신 게 왜 이렇게 그 빨간 잠바를 입고 다니셨는지 거기서 제가 여쭤봤던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아울러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붉은색 잠바를 입었습니다. 저는 열정은 붉은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뭐 색깔 논쟁이 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제가 사회자인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은 진보 교육감님 맞습니까? 후보 맞습니까? 진보 교육감 후보. 교육의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선배 후보는 진보 보수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제 교육적 이념은 진보 보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은 네. 보수입니다. 그렇군요. 김인희 후보는 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화학과 통합의 새 교육을 하겠다. 진보 보수가 정치 논리는 교육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네. 두 분들은 전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예, 뭐 색깔 논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후보 상호 질의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열정이 앞으로 강원 교육 현장에서 빛난 열매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학부모 패널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는데요. 두 분의 학부모 패널께서 질문을 준비하셨죠. 먼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강원 공동 대표 김진선 대표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현 민병희 교육감께서 교육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우선 각종 교육 복지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지방 교육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신규 교육 복지 사업에 올인하면서 더욱 교육 재정이 어려워지는 실정에 관한 대안이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금 교실 환경이나 예체능 교육 환경, 그리고 급식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시급한 현안 문제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세 분의 후보자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민병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한 인간이 태어나면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 인간이 태어나면 국가는 그 인간이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인간의 권리, 국가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라고 하는 것도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복지로 바꿔야 되겠고요. 교육도 복지도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체험학습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러한 교육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문계 고등학교의 급식 지원을 의회에 부결시켜서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재선되면 바로 예산 개정해서 2학기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여론조사를 보니까 급식에 대해서 찬성이 56%, 반대가 39%입니다. 강원도민들은 권리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식비 지원을 완성시키고 또 교복 지원, 돈 안 드는 교육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도 복지다 하는 의미에서 감성시설을 위해서도 역시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선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국입니다.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제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가졌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민병희 후보께서 이 강원교육을 4년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그 복지 정책을 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딜레마가 있습니다.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는 서로가 생각이 다릅니다. 급식비로 투자할 것인가, 우리 학교의 시설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편리한 통학을 할 수 있는 데 투자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민병희 후보께서는 실패하셨습니다. 도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소통 능력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병희 교육감 후보께서는 급식은 하시겠다고 했고요. 김선배 후보께는 우선권을 둔 뒤에 결정해서 하겠는데, 그러니까 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당연히 찬성입니다. 찬성입니까? 네. 예, 김인희 후보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신 과정에서 현재 교육감님이 아니라 민병희 후보입니다. 교육감 엊그제 사퇴하셨습니다. 요건 시간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한 집안을 보면은 재정자립도라는 게 있어요. 한 재정자립도는 내가 어떤 일을 1,000원이 필요한데 돈이 여러분한테 300원뿐이 없어. 그럼 여러분 재정자립도가 30%란 얘기예요. 700원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떼를 써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1%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돈이 21%뿐이 안 됩니다. 이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너무 이 급식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아이들 실력 향상하는 데도 써야 되고, 아이들 여러분들 건강지키는 데도 써야 되고, 급식에도 써야 되고,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을 지금 우리끼리 붙이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왜 우리 지방 가뜩이나 없는 사람끼리 싸움을 붙입니까? 정부에다 건의해야 됩니다.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률이 20.27%입니다. 그거 25%로 상향시켜서, 그래서 정부에서 다 책임져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고교 무상급식이 아니라 고교 의무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임기 동안에 고교 의무교육을 해서 헌법 31조 2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 취지를 반드시 살려나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진선 패널께서 뭐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좀 불만이 많은데요. 네. 질문 요지가 전부 다 이게 비껴간 답변 세 분 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강원도 교육재정이 강원도 재정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바닥권입니다. 또 중앙교부금도 전국의 최하위 수준이고, 그러니까 선별복지, 보편복지에 대한 이해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교육재정에 대한 그 충당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 다 언급이 없으셨는데, 앞으로의 모든 토론의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그 충분한 답변을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부분. 네. 어떻게 시간을 뭐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참교육 학부모회 회원이죠. 김희웅 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아빠인데요. 제가 그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선 작은 학교라고 부르더라고요. 작은 학교가 뭐냐 그랬더니 규모도 작지만 아이들이 그 적게 모여가지고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봤더니 교실이 굉장히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고, 그러니까 교실에 꾸미는 상태가 아이들의 이동 경로라든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서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교육 환경이라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게 통학 차량을 다니고 통학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역 로컬푸드를 이용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과 후 학습을 진행을 해서 그 다양한 기회 제공, 교육 기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복지라고 본다면 저는 참 잘 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일단 혜택을 받고 있고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는 것들이니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이런 교육복지를 늘려가는 것에 찬성을 하고, 이런 것에, 좋은 것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분 후보님들이 공약화하고 계시는 교육복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우리 김선배 후보께서 답변 먼저 해주시죠. 네, 우리 김희용 학부모님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그 질문지 내용을 보니까 소위 작은 학교에 관련된 교육 정책 또 복지 정책인데요. 바로 제가 꿈꾸는 그러한 교육 세상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는 42%가 넘는 학교가 소규모 학교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대도시에 있지 않고 주로 읍면 그다음에 오벽지 지구에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는 제가 근무했던 일개면에 11개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이미 벌써 1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소규모 학교를 살리려면은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어느 곳에 가든 학교가 있고 그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말 그대로 행복한 미래를 학습을 통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교육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내핍 생활을 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재정을 받아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또 고통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늦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복지에 대한 김인희 후보의 보관을 또 전해주시죠. 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꼭 크게 우리가 큰 의미로 얘기한다면 교육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모두 복지입니다. 그걸 우리 큰 틀에서 교육복지라고 얘기하죠. 밤을 공짜로 먹여주는 건 복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지죠. 저는 얼마 전에 그 학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또 하나 제가 발표한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굿바이 비만 프로그램 이거 하겠다. 너무 뚱뚱한 학생들 많죠. 그래서 좀 국가의 비만 프로그램도 하겠다. 아토피 요새 많죠. 그래서 아토피 부스를 설치하겠다. 공기가 요새 너무 실내가 너무 아주 탁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도입해서 교실마다 넣어주겠다. 이런 게 사실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준 것이 바로 교육복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복지를 밥만 공짜로 먹여주고 이런 걸 복지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복지는 그건 협소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밥도 잘 먹여줘야 되지만 뭡니까? 여러분 실력도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잘 개선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교육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바로 그거를 하려고 커다란 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제 이름이 바로 인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인희 후보였고요. 이번에는 민병희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1분 30초 가운데 한 30초 정도 그 말씀을 쓰시고 1분 정도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1분 30초 안에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작은 학교의 장점, 아름다움, 또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 꿈 키우고 학부모님께서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교육의 본질 찾기 그리고 도란드는 교육,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선님께서 이 재정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우선 쓰느냐의 문제인데 이 복지를 쓰니까 뭐 시설이나 이런 거 부족한 거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선배 후보님이 그 부결시킨 거 가지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실패한 게 바로 1.9%입니다. 성공한 게 98.1%입니다. 좀 실패만 말씀하지 마시고 성공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의 삶을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실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잠만 자고 나면 교실에서 보내잖아요. 교실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즐거운 수업, 수업 복지, 공부방 같은 그러한 환경, 시설 복지, 꿈을 키울 수 있는 진로 복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교실 복지라고 했고, 이 교실 복지를 잘 성착시켜서 온 나라하고 따라오게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교육 선진국으로 바꾸자. 그것을 강원도에서 시작하자. 이게 저의 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학부모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안 해도 됩니다. 네, 무슨? 그냥 가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앞으로도 이번 토론회가 아니어도 이런 소통의 시간이 계속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청소년들의 두 번째 패널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역시 30초입니다. 그리고 후보들께서는 1분 30초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주 청소년 대표 홍준여 학생부터 또 질의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데 학생 스스로 체험 계획을 세워 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를 시행할 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고입 교과 반영에서는 다른 학기로 큰 부담이 전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네,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김인희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자유학기제는 지금 현 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금 학기제입니다. 얼렁뚱땅하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원대학교에서 제가 교육행정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저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인생설계학교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를 떼어놓고 나머지 학기에다가 교과를 골고루 운영되도록 다시 재배치하겠습니다. 이게 배치가 우선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동안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정말 자기 꿈과 끼를 발휘하고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서 이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에 넣어서 병행해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설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주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민병희 후보님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 중에서 이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자유학년제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원 행복더기 학교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꿈을 키워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학력 하향이나 이런 성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성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적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적성입니다. 이 적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공부를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자는 데 있습니다. 대입에서 수시 전형이 이제 65%로 늘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입학 사정아들도 성적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창의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대입 결과 얘기했는데 도 단위에서 3위였습니다. 그런 결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험 보기 전에 잃어버리느냐, 시험 보고 나서 잃어버리느냐의 차이죠. 그렇지 않은 공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김선배 후보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유학기제는 말 그대로 현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입니다. 결국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 중학생들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아마 물리적 시간을 중학교 교육 과정에 넣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자기의 적성을 찾아보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이 자유학기제가 전격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입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질문을 해주신 우리 홍준여 학생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입으로 갈 때 나머지 한 학기가 빠지니까 그것이 이제 5학기의 성적으로 내신 성적으로 이제 가는 문제와 아니면 이 특목고 가는 학생들은 또 한 학기가 빠지면은 거기에 어떤 그 불균형도 있을 수 있는 데 대한 걱정이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각자 모두에게 그 서로 다른 조건으로 그 이제 다가오는 것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늘 자기가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탐색 과정으로 여기자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속초 대표로 오신 우리 박소현 학생의 질의를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안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를 비롯해서 최근 세월호 사고까지 청소년들의 안전이 굉장히 많은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장에 보시면 어디에도 기본적인 안전교육 이수시간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우리 김선배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정말 그 질문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벌써 만 한 달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저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재난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일본의 오사카에 가서 그 안전과 그 재난 그 체험 교육장에 가서 실제로 쭉 한번 그 관람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육 정책으로 안전대책 전담기구를 도교육청 안에 설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현장 체험 활동의 그 안전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주말이나 아니면은 그 현장 학습을 통해서 많이 가는 청소년 수련 활동장들을 일정한 엄격한 그 심사 기준을 정해서 그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협의기구 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인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집보다 오래 머무는 학교가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면 절대 안 되죠. 거기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는 이제는 배움과 돌봄의 공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공부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안락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학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 폭력을 지키는 1학교 1 안전 지킴이를 제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꼭 이 어떤 그런 왕따, 폭력 이것만 안전으로 생각하는데 급식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서 체험학습하는 것도 안전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활동, 교육의 활동들도 안전이에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급식 많이 했고 그런 거 다 체계적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고민이 되고 우리 같이 할 것이 바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런 틀거리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어떤 상시 안전 점거팀을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시적으로 안전을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앞에 여러분 승강장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집에 갈 때 비 맞고 그냥 승강장 밖에서 오돌로 떤 적이 많아요. 이거 1.5배 이상으로 늘려드리고 칸막이 다 설치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유스럽게 CCTV도 달아놓고 그래서 여러분 자유스럽게 좀 집에 오가는데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고 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청소년 패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춘천 청소년 대표죠. 답변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민병희 후보께서 안전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왜 배가 가라앉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너무 많습니다. 왜 2시간 동안 구출하지 않았는지도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행 열병처럼 번진 교육계획의 일정한 기조와 방향성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GERM, 점입니다. 점이 뭔 뜻인지 아시나요? 점, GERM. 이 점은 세균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G가 글로벌, E 에듀케이션, R 리폼, M 무브먼트. 즉 글로벌 에듀케이션 리폼 무브먼트는 신자유주의 세계 시장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세균처럼 전 세계를 휩쓸러 갔죠. 이제 여기서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권 존중이고 교육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학교가 정말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그리고 배움이 즐거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안전 강화 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있고요. 또 태백에 좋은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가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춘천 대표인데요. 이수림 우리 학생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 밖 지역사회 참여에 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부분이고 청소년은 단지 미래만의 주인이 아니라 현재에도 한 명의 시민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활동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폭넓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춘천 CBS, 영동 CBS 그리고 강원 YMCA 협의회가 마련한 2014년 강원도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 강당에 지금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요. 질문서를 보내주신 분 대답과 함께 이번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특기를 살리고 더 키울 수 있는 활동과 또 활동시설을 늘려주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방안들을 좀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런 방안들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인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제 순서가 맞나요? 네, 그렇게 되죠. 김선배 후보신가요? 예, 예. 그래서 돌아갔으니까 맞나요? 예, 예. 제가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저 세월호 참사로 해서 저희 국민들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바로 제 이름, 제가 바로 희망입니다. 김인희입니다. 사람인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의 밖에 활동을 저희가 보장해 드려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 위해서 어울림 회관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는 어른들 출입 못하고 오직 우리 청소년들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중간중간에 북카페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요새 보면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숍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보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 회관 안에다가는 인터넷 청소년 인터넷을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디베이트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래서 서로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거리를 거기다 만들어 두면 여러분이 다양하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니까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바 지원책도 제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5,210원이 여러분들 알바인데 실제로 제대로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생계형 알바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업주에서 내는 여러분들이 업주에서 제대로 대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알바 제도도 저희들이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든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해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30초를 조금 더 쓰신 것 같으신데요. 뭐 두 분께서 2분 정도씩 30초 더 늘려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아니라 우리 학생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은 언제예요?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예. 과외 활동과 함께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 같습니다. 이 활동 시설을 늘려주고 학생들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예. 민병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강원도의 학교 밖 청소년 얼마나 될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세,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5,085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학생의 4.3% 정도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 교육감실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학교는 중단했지만 학업을 중단하거나 꿈을 비운 학생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의 청소년이고요. 이들은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공부하고 상담받고 정보도 얻고 미래의 꿈을 만들어갈 그럴 공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쉼터 카페를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뺏은 게 너무나 많은데 어른들이 가장 잘못한 게 놀이를 뺏은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거든요. 놀이를 뺐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문화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에는 등교 전 시작 전 30분, 2교시 후 30분, 또 점심 먹고 30분에서 하루에 한 100분 정도는 놀 공간을, 놀 친구들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고등학교도 이와 같이 놀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 한마디 하면 네. 이 마이크가 좀 제게 잘 안 나오네. 예.
지금 우리 민병희 후보께서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이건 사회자님,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죠. 지금 후보를 교육감을 사퇴하고 후보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 교육청 이런 표현보다는 네. 좀 객관적인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뭐 시간이 거의 다 제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마음이 들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입에 배서 그런데 그냥 강원도 교육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후보 말씀드릴 때 우리 뭐 김인희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한 번 정도 한두 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아마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리라고 예, 생각을 앞으로 하는데 앞으로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예. 이번에는 김선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민병희 후보께서 한 답변이 질문 내용하고 좀 관련이 없이 아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정말 유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 새로 되는 교육감이 좀 이거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주중이나 주말에 우리 학생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여기에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춘천교육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할 때에 학교 담을 허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대학교는 국가의 것입니다. 곧 그것은 춘천 시민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허물어버렸고 모든 시설을 시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강원도 교육감이 된다면 일단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것이 현재 있습니다. 바로 여기와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미리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예, 후보님. 예,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저도 와서 쭉 둘러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련관에서 하는 강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대로 좀 짧게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민병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수련관에서 하는 강좌 내용이요. 네. 글쎄요. 제가 뭐 자세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의 주체적인 그러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위한 강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김선배 후보께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춘천 지역의 소위 다문화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멘토링하는 그러한 사무실과 학습 공간이 이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인희 후보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걸 지금 우리 김선배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고 여기 동아리들이 여러 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다음에는 김선배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30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고 차이 없는 교육을 실현할 방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제적이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강제적인 학교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선배, 김인희, 민병희 후보 순으로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별받는 교육은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학대입니다. 제 교육의 철학적 기반은 공정교육입니다. 이 공정교육의 핵심이 모든 학생들은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당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어떤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강제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나 성과는 없습니다. 교육이 강제적일 때 우리 학생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수동적이 됩니다. 소극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펼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희 후보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저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은 차별은 저희가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학교가 사실은 가장 문제는 단위학교 중심의 운영을 해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들이 따라서 학교가 좀 운영이 달라집니다. 어떤 학교는 좀 교장 선생님이 좀 자율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좀 굉장히 권위적으로 이렇게 학교 행정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제 생각은 교장 선생님들의 그 리더십 교육을 좀 충분하게 시켜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변해가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학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교육을 제가 좀 철저히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갖춰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스스로 뭘 좀 해보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이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여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창의적인 학교, 자율적인 학교를 만드는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병희 후보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나 강제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4년 전보단 조금 줄어들었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차별은 주로 성적에 의한 차별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관한 차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아니라 적성의 시대로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인 차이를 없애려면 복지 정책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요. 또 자율적인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두발 자유, 여러분들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합니다. 물론 학교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학교나 모두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토론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토론에서 부족했던 점이나 또 앞으로의 각오 같은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후보께 2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그래도 비슷하게 잘 맞춰주셨는데요. 이번에 시간 또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희 후보께서도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김인희 후보께서 먼저 그랬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랜 장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초임이 철암입니다. 철암중학교, 그다음에 양구중학교, 문막중학교, 공군중학교, 청일중학교, 치학중학교 이렇게 거쳐서 영어 선생님을 12년을 했습니다. 영어 선생님 하면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그런 걸 회화를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학생 입장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위원을 제3대, 4대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 행정이 돌아가는 그 모양이나 양태,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강원도 교육특보도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특보를 통해 가지고 강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강원도 교육청이 어떻게 같이 연대를 맺고 협력을 해서 일을 풀어나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대학교에서 강사로서 교육 행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도 가르치고 이래서 교육 쪽만 오로지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또 때로는 학부모로서 때로는 교육운동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는 교육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풀어놓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풀어놓고 강원도 교육을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보수 진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대 싸우지 말고 교사 학생 싸우지 말고 이제는 한 군데 모여야 됩니다. 같이 화합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교육은 통합교육, 융합교육이 진정한 겁니다. 제가 서두에 비빔밥 같은 교육을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개성을 살려내서 뭉뚱그려 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는 그런 비빔밥 교육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상
복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불균형하게 재정을 쓰다 보면 재정이 엉망이 되고 모자릅니다.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인희 후보께서는 실제로 비빔밥을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민병희 후보께서 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가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킨 교육감입니다. 공약 이행률 98.1%,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인 스페셜 A 등급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돈 안 드는 교육, 고교 평준화, 학생 인권 개선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누구나 약속하지만 모두가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민병의 약속은 곧 실천입니다. 약속을 지킨 교육감 민병희의 또 하나의 약속은 바로 교육 선진국입니다. 이 교육 선진국을 이곳 강원도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육 선진국으로 갑시다. 교육 선진국은 안전한 학교입니다. 등교해서 학교할 때까지 교실에서나 운동장에서나 급식을 할 때나 체험학습할 때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겠습니다. 교육 선진국은 즐거운 공부입니다. 교실에서 수업할 때 좀 늦게 배운다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율적이지 않고 스스로 즐겁게 학습하는 즐거운 공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선진국은 돈 안 드는 교육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나 그렇지 않은 집 아이나 모두가 교육은 권리이다. 당당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청소년 교육의회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을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교육감 선생님으로서 늘 선생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 마무리 발언 민병희 후보셨습니다. 청와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청와대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청와대, 청소년 YMCA 대표님들은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이번에는 김선배 후보께서 또 끝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참여해주신 우리 학생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학부모 대표님, 또 사회단체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사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만 우리라는 말을 안 쓰셨습니다. 섭섭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8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벽지에서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인 원주에서 6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를 5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를 5년 6개월 했습니다. 나이 40이 다 돼서 제 모교인 춘천교육대학교에 와서 조교 생활을 5년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교수가 돼서 쭉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양성해내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교의 총장 일도 했습니다. 그 외에 정말 우리 강원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자산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강원도를 잘 알고,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에 관해서는 저는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 보셨지만 정말 누가 자기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누가 교육에 대해서 정통을 알고 있는가? 누가 정말 교육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줄탁동시란 말이 있습니다. 곧 병아리가 나오는데 안에서는 병아리가 조잘거리고 바깥에서는 어미닭이 쪼아야 됩니다. 그런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 병아리가 나오듯이 강원도 교육감이 이 김선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선배
후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성함은 선배신데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을 선배처럼 모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해주신 청소년 패널 그리고 학부모 패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세 분의 후보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강원 교육 발전에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남은 시간 각 후보들의 정책에 좀 더 깊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후보들께서도 공명정대한 정책 대결을 계속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CBS와 강원도 YMCA 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강원도 교육감 토론회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청소년 대표들께서 교육감 후보님들께 며칠 지난 스승연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잠깐 저희 청소년 대표들께서 카네이션을 잠깐만 달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다시 한번 기념 촬영하시고 네, 오늘 토론회 공식 행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 CBS와 강원도 IMC 협의가 개최한 오늘 토론 행사는 한국 IMC 전국연맹 인터넷 TV를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다음 주 CBS 영동방송 및 춘천 지역에서 녹음된 라디오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4년도 강원도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